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BPS와 PBR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BP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을 매수했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1억에 매수한 오피스텔이 6천만 원 정도의 경매에 넘어가면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그 6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청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회사 같은 경우들도 내가 이제 기업이 망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본 같은 것들을 다 팔았을 때 한 주당 내가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BPS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BPS들을 조금 정량화해서 나타낸 값들이 PBR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PBR이 1이란 것은 내가 청산가치와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PBR이 0.1이라는 것은 내가 청산가치의 10분의 1, 그리고 그러니까 10%의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반대로 PBR이 2라는 것은 청산가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사의 주가의 가격을 줘서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PBR은 낮은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좋은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난번에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린 사항을 직접 회사의 실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47,150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PBR과 BPS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삼성전자 한 개의 주식을 매수할 때 47,150원에 주고 산다면 여기 보면 BPS가 35,34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주에 해당하는 청산가치는 35,342원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BPS 대비 47,000원, 대략 12,000원 정도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PBR은 1.33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종목 분석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매출 이런 재무제표 값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EPS, 이전에 설명드렸던 EPS, PER, BPS, PBR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16년에는 BPS가 26,000원이었는데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3만원, 35,000원, 37,000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이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PBR은 이제 주가와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3, 4년 정도의 데이터 값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투자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시면 연간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10년 정도에 해당하는 PBR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BR을 만약에 간단하게 확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지표를 통해서만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를 보는 데 있어서 PBR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이라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쭉 보면 PBR이 1.14, 1.76 이렇게 해서 1 이상의 값이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는데요. 제가 PBR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이제 PBR 같은 경우는 낮은 것이 우리가 싸게 1보다 낮은 것이 그 청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2008년부터 이제 2014, 13, 14 이렇게 보면은 10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2008년 같은 경우가 1.14로 거의 제일 낮고요. 그 이후로 이제 1.5 이상의 값을 형성하다가 2015년경에 이제 1.07로 쭉 떨어지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 0.96으로 정말 이제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 지표만을 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주식을 매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본다면 이 PBR이 이 10년치 정도를 봤을 때, 최근 10년치를 봤을 때 낮은 경우에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이나 보면은 2015년 또는 18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차트로 한번 그 값을 우리가 한번 이때 매수를 했다면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다른 지표들도 함께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8년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08년에 PBR이 낮은 지점을 통해서 만약에 샀다면 뭐 실제로 제일 낮은 지점이 이제 2018년 요즘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낮았던 경우가 이제 2015년 경이었으니까 대략 요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도 요 정도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완전 저점은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요 근처에 매수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유를 했다면 뭐 요 정도 이게 얼마죠? 2008년 이제 9월이니까 뭐 8,000원, 9,000원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이 정도까지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2015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역대 최저점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20,000원이 되겠는데요. 뭐 이런 가격에 못 잡고 25,000원이나 뭐 22,000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의 근처에 사겠다면 뭐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했으니까 뭐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시작된 이런 하락 추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과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하락을 해서 살 거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PBR을 기준으로 가지고 2013년에 PBR이 예를 들어서 1.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21, 2015년에는 1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1.4 정도만 돼도 이제 청산가치의 1.4배의 가격의 회사를 주고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의 회사는 뭐 만약에 1.07이면 거의 청산가치의 가격에 우리가 회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상으로 봤을 때도 1.4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이때 같은 경우는 1.14까지 떨어졌으니까 1.4에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데이터를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1.14까지 떨어졌을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1.21도 1.14 값이 더 낮으니까요. 근데 이제 1.07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이후의 데이터는 모른다고 하고 이 전의 데이터만 안다고 했을 때 1.14보다 실제적으로 더 청산가치보다 더 가격이 떨어진 거 최저점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2015년경에는 우리가 이제 1.07까지 PBR이 떨어졌다면 매수를 해볼 이제 합리적인 이제 추론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그러면 2018년에 같은 경우 0.96이 되었고 2019년 3월로 봤을 때는 1.09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같은 경우도 이제 1.07과 거의 근접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는데 뭐 이렇게 2019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살만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말고 이제 한 번 더 다른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아시는 회사 중에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13만 원 정도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BPS가 25만 6천 원. 거의 뭐 청산 가치가 훨씬 높네요. 아무래도 공장 같은 것들이 많고 하니까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좀 안 좋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PBR이 0.5. 그러니까 청산 가치의 반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개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13만 원이면 거의 6만 원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0.5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i투자에서 한번 현대차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PBR을 보면은 이제 아마 2019년부터 2013년 이 시기에는 현대차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PBR이 1.23, 1.4 이렇게 높게 형성을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2008년에 0.46 정도의 PBR이 엄청 낮았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뭐 계속 높다가 2014년, 15년 이런 경우가 이제 다시 낮아지죠. 0.65, 0.54 아마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값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2014년 같은 경우는 0.65가 나왔지만 2008년 0.46 이전 데이터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죠. 그리고 0.53 2015년에도 높고요. 근데 2016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0.48이면은 0.46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 0.48까지 떨어진 PBR이면 이 회사를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런 논리적인 판단을 한번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값들은 저희가 모르지만요. 그리고 그 이유를 봤을 때, 뭐, 작년인 2018년 같은 경우나 지금도 보면은 0.37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 2016년 정도에도 이렇게 뭐 0.48이면 저 같은 경우는 괜찮게 봤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6년 가격이 한 13만원, 12만원 뭐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2016년에 만약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한번 더 떨어졌죠. 실제로 최근에 뭐 2018년 말에 보면은 이제 10만원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0.48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0.37까지 떨어졌던 게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때 매수한 게 어떤 분들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죠. 야, 0.47인데 떨어졌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생각이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도 오히려 더 매수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더 낮춰서 이렇게 했다면 뭐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 이런 BPS나 PBR 같이 그 EPS랑 PER이 그 영업이익의 증가나 이런 거 같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이제 보는 것이라면 BPS나 PB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비적인 성향으로 제가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요거랑 같이 연동해서 보면 가장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입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2016년 0.48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배당금이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2.7%대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PBR이 0.48이라는 것은 은행에 1억의 돈을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1억짜리 만약에 오피스텔이 있다면 그 오피스텔이 PBR이 0.48이니까 1억짜리 오피스텔을 4,800만 원에 사는 것 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시가 배당률이 2.7% 같은 경우면은 이제 은행이 아마 이때 2016년 같은 경우는 되게 최저금리 시기여가지고 뭐 불과 막 1%대 이런 금리도 이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2.7%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은행이나 뭐 이런 다른 상품에 넣는 것보다는 현대차를 사서 2.7% 정도의 배당을 받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전마진도 0.48이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뭐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야 이게 2017년 말에는 더 떨어지고 이제
했는데 어떡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분할 매수를 하고 라고 하는 것들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배당을 받으면서 그냥 그 배당 수익금으로 또 재투자를 하고 다시 0.37까지 떨어지는 이 기간에는 9만원, 그때 9만원, 10만원까지 떨어졌었죠. 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이걸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16년에 전에 요 근처 정도에 저도 실제 투자를 했고, 지금도 이제 그리고 2008년에 9만원, 10만원까지 하락을 할 때 저도 추가 매수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지금 플러스나 본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본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배당도 2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본전이나 플러스 수익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리고 이거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불안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우라는 것은 이제 그 우선주라고 해서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배당금이 더 높습니다. 이제 4,000원이 이제 뭐 4,000원 정도 주는데 76,000원이니까 현대차가 아까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12만원, 13만원이었는데 이제 가격은 76,000원이면 거의 반 가격이 된 대신에 이제 배당금은 4,000원으로 거의 똑같으니까 이제 배당이 이렇게 4%, 5%, 6% 그때가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저는 좀 은행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이제 BPS에 거의 근접하고 BPS에 이제 반토막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 더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손실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뭐, 은행에 예를 들어서 넣었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이런 시가 배당률을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전체가 아니더라도 자기 투자금의 일부는 만약에 은행이나 이런 상품에 넣어둘 돈이 있다면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뭐 BPS와 PBR을 활용해서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영상의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보는지 볼 수 있는지 더 한번 다른 사례를 더 추가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뭐 EPS나 회사의 뭐 BM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다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PBR과 BP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관점에 대해서만 그것만 이제 우선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단순히 정말로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 이게 PBR이 옛날에는 0.46이 최저였는데 이제 0.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면 된다. 뭐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뭐 당연히 다른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셔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뭐 BPS나 PB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